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좀 가릴 건 가리고 짚을 건 짚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컨대 보면은 경제 협력은 강화하는 게 좋지만은 경제 협력을 갖다가 빙자해서 경제 침탈이 되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 그리고 일상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관계를 갖다 우리가 조명을 해야 되는데 미중 패권 전쟁이 좀 벌어지고 있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현실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에서 보면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어떤 그 펜스 시터, 그러니까 그 중간에 좀 앉아갖고 나름대로 균형을 취하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그 펜스 시팅 이게 담장에 앉는 것이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고요. 또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전략적인 모호성을 취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한미일 아니면은 북중러 쪽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면요. 그래서 우리로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중러의 그 이론이 되는 거는 사실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미일의 이론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기억하세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었죠. 보면은 로마 쇠망사의 에드워드 기본이 얘기한 건데 바람과 물결은 항상 유능한 항해사의 편이다. 쉽게 말하면 항해사는 물결하고 바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 있죠. 그래야 유능한 항해사가 되는 겁니다. 보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로서도 보면은 물결과 바람을 갖다 우리가 잘 감지하고 우리가 어느 쪽의 블록에 속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를 갖다 이제 봐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그 타이밍을 잴 때 말이죠. 중국하고 뭔가 조금 조율을 했어요.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그러니까 폐막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어요. 쉽게 말하면은 러시아가 사실 중국하고 뭔가 조율을 했다는 거죠, 보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두 나라의 정상들은 공통점이 있죠, 보면요. 이게 장기 독재 체제를 꿈꾸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동반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러우 전쟁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냐면 접경 국가 둘이 붙어 있죠, 보면은. 그 접경 국가들에 대해서 구소련 연방체제 복원 시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USSR 해갖고 굉장히 넓었잖아요. 그것이 다 쪼개지고 탄탄탄 다 나가고 나서 이제 러시아만 이제 덩그러니 남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사실 예전에는 이제 구소련 연방체의 일원이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소련으로서 사실 옛날 그 향수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보면은 옛날 USSR에 대한 어떤 향수를 이걸 갖다 현실에 어떤 복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러우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겁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중국에서 볼 때요. 러시아의 묵시적인 지지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러시아가 자기 나라를 갖다 도와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중국도 러시아 편을 좀 어느 정도 드는 거죠. 그래서 러우 전쟁을 하면서 보면은 이런저런 어떤 이제 러시아 편을 많이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영토를 예전에 회복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상당한 정도로 이제 서로 암묵적인 이해관계가 일치가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볼 때는요, 뭐를 생각합니까? 뭐 늘 대만을 염두에 두겠죠, 보면. 중국은 언젠가는 뭐 대만을 갖다 합병을 하고 싶겠고, 그래서 합병의 논리는 아니더라도 어떤 정세를 갖다 읽어야 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갖다가 보면서 사실상 대만 무력 병합의 어떤 합리적인 논거로서 이거를 묵시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어떤 순진한 어떤 그 기대 또는 이제 오판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보면은 미국은 2001년도에 빌 클린턴이 상당히 역할을 했죠. 그래갖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은 미국 상품을 더 많이 수입할 것이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인 경제적 자유도 중국이 제도적으로 수입할 거다라고 기대를 한 거죠, 보면요. 뭐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들었겠지만 중국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 이론이 될 거라고 그렇게 순진하게 기대를 했는데
기대와 달리 사실은 중국은 나름대로 뭔가 조금 야욕이 있었죠, 보면. 그래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어떤 일원으로서 그렇게 행동한다기보다도 자기네 국익을 쫓아서 패권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디딤돌로서 WTO 가입을 갖다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한 거죠. 2021년에 중국은 미국 GDP의 50%가 아닌 70%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500대 기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매출로 표시했을 때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은 그 당시에 2021년에 135개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이 122개예요. 뭐 이게 500대 기업에 들어간 걸 개수를 세서 그렇지 기업마다마다 절대적 규모를 비교한 건 아니죠. 따라서 500대 기업을 전부 다 국가별로 모으면은 미국의 전체적인 어떤 규모는 더 커질 겁니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500대 기업의 수로 볼 때는 미국이 또 중국에게 추월당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를 또 봐야 되냐면은 중국이 뭐 경제적으로만 이제 뭐 그 미국을 따라잡겠다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뭐 보면은 패권 국가로서 가려면은 뭔가 좀 사람들한테 던지는 캐치플레이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대국, 굴기 이런 단어를 시진핑이 즐겨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중국몽 이 얘기를 아주 드러내놓고 한 거죠. 뭐 경제적으로 뭘 치고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이 세계의 지배국으로 부상하겠다라는 걸 갖다가 구상을 노골화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볼 때는 상당 정도로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2018년도면은 이제 트럼프 일기입니다. 일기 때 중국은 큰 경제 권력이지만은 WTO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각종 특혜를 누린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불공정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당시에 2018년도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보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이렇게 미중 갈등이 이제 표면화된 거죠. 그리고 한번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2차 대전 이후에 보면요.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중 관계는 평온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힘의 열세를 인정하면서 뭐 미국을 갖다가 나름대로 대접을 하고 자기는 2인자로서의 어떤 위치에 이제 만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감이 들질 않는데 2018년도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관세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2019년도에 뭐가 일어났어요? 홍콩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양안 관계, 그러니까 이제 대만하고 이제 중국이죠. 양안 관계가 악화가 되고, 그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이게 우한 바이러스라고 말은 안 하죠, 우리가. 하지만 이제 우한이라는 오리진이 있잖아요. 따라서 미국에서 볼 때는 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는 사실은 중국이다. 그래서 전 세계 피해를 봤다라는 그런 이제 뭐 인식의 이게 공유되다 보니까 두 나라 사이의 그 대립은 굉장히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뭐 서로 견제를 이제 넘어서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중국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국가 공식 명칭이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중화인민공화국. 이 중화는 말 그대로 중국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변들이라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동쪽의 오랑캐로 취급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화는 미국 지배에 의한 세계 평화 질서 유지라는 팩스 아메리카하고는 결이 달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죠. 팩스 아메리카나 미국 최고다 그거예요. 미국 지배에 의한 세계 평화 질서 유지를 얘기하는 건데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근거로 삼죠? 미국은 2차 대전 당시 승전국이에요. 따라서 팩스 아메리카나 바꿔 말하면 미국 지배에 의한 세계 평화 질서 유지에 권위하고 자격을 갖췄어요. 하지만은 중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보면요. 그냥 이름만 뭐 중화가 되는 거죠. 중국의 영문명을 영어 이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People's Republic of China입니다. 사회주의를 아주 국가 이름에 어떤 명기를 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사실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륙 세력하고 좀 거리를 두고 해양 세력으로 가야 되는데 디딤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앞마당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죠. 앞마당을 갖다가. 그렇다면은 한국,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이 인도 태평양, 그러니까 해양 세력은 결국 인도 태평양 맞잖아요. 그래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돼야 되겠다.
앞으로 보면은 우리가 IPEF라고 그러죠.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론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 중에서 뭐죠? 핵심 국가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중국하고 거리를 갖다 두는 것이 잘못된 거다. 아니다. 중국과 거리를 갖다 둬서는 안 된다. 라는 주장이 있잖아요, 보면요. 특히 이제 뭐, 이 정부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보면요. 이제 뭐, 쉐시하면 된다. 그 참 우리가 참 말을 옮기기도 좀 거북하죠. 쉐시하면 된다. 물론 중국하고 이 척을 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중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은 나머지는 전부 다 변두리고 오랑캐다라고 그 중화의 쩔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우리는 해양 세력의 일원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뭐 중국 거리를 갖다 일부러 둘 필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뭐죠? 자연스럽게 해양 세력의 일원이 되면 되는 거죠. 이게 간접적으로 우리도 실리를 취하면서 중국하고도 거리를 두고 또 견제가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해양 세력의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지금은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자유를 줬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지금도 국가 통제주의 아닙니까? 공산당이 있잖아요. 거기는 선거가 없잖아요. 선거가요. 그러니까 위에서 원로들이 모여갖고 해갖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바로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서기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을 뽑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시진핑은 너무 좀 오만방자한 거죠. 그래갖고 대국 굴기, 중국몽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하고 패권 그렇게 싸움에 이제 들어갔는데 한국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진영에 자기가 속해야 되는데 어느 진영에 속해야 될까?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뭐죠? 헌법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이걸 갖다가 백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로서의 헌법이죠.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어떤 원천인 영국하고 미국 쪽에 가까이 가는 것이 중로에 가까이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1분 정도로 좀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사실상 이제 선택의 이제 기로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갈랐으면은 다시 이렇게 올 수 없는 거죠. 옛날 기억하세요? 월스버즈의 로드나 테이큰 선택하지 않는 길. 하나를 선택하면은 기회병이 생겨요. 글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북중로하고 그 다음에 한미일 해양 세력의 일원으로서 또는 대륙 세력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스스로 포지셔닝 할 건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자리를 잡고 하는 것이 어디에 둥지를 트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갖다 번영의 길로 인도할 건가. 그건 바로 뭐냐면 이념 기반과 가치 지향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한미일 해양 세력의 일원이 돼야 되겠다. 제발 뭐 쉐시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국하고 척질 필요가 없어요. 교류하세요, 교류. 하지만 우리가 보면은 다리를 갖다 딛고 땅에 쓰고 나서 몸은 움직여요, 몸은. 하지만 다리는 딛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에 착근해야 되느냐, 어디에 발을 갖다 딛고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그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어떤 원천인 미국하고 영국 쪽에 그 해양 세력에 우리가 일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뭐 다양하게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는 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미일 북중로의 선택에서는 마땅히 한미일 이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좀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